신경에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상태처럼 그래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대상포진의 경우는 다시 걸릴 수가 있고 완치가 된 후 한 6개월 후에는 그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통해서 맞으셔가지고 이런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력을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상포진이라는 질환 저는 사실 직접 앓기도 했었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어떤 질환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릴 때 수두에 걸린 친구를 본 적이 있거나 수두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상포진은 바로 그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수두가 완치된 후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절이라는 곳에 잠복돼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트레스나 피로, 그 다음에 고령, 질병 등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서 대상포진은 질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상포진은 외부에서 새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수두를 앓았던 사람한테서 나중에 다시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잠복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군인 시절에 대상포진을 앓았었거든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서 누워있고 기침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신경을 통해서 타고오는 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몸살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보통 2에서 4일이 지나면 피부에 붉은 발진과 함께 수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강한 통증이 같이 동반하는 것이 이러한 대상포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진이 주로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띠 모양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그러니까 피부 질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 아래의 신경이 손상되면서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기면 통증에 대한 감각이 좀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은 자극, 예를 들어 살결 스치는 가벼운 바람이나 옷깃이 닿는 정도의 자극만으로는 통증이 될 수가 없는데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상포진에 걸리면 신경이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흥분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만으로도 통증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대상포진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잠복기를 좀 어느 정도 거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난 걸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뭐 나중에라도 또다시 대상포진에 걸릴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감염이 되고 그러면 이게 면역력을 얻어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상포진의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걸릴 수가 있고 실제로 4에서 5회 정도 재감염되는 환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후에 걸리고 나서 완치가 된 후 한 6개월 후에는 그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통해서 맞으셔가지고 이런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력을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걸리고 났을 때 꼭 일정 기간 뒤에는 주사를 예방접종을 또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대상포진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 통증이 일반적인 뭐 진통제로는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이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항바이러스제를 빠르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발진이 나타난 후에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통제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이 침범된 신경은 대상포진으로 인해 그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가민해지고 흥분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를 쉽게 설명하면 신경에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상태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자극이 계속되고 이럴 때는 신경을 좀 진정시키고 보완 약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이라는 성분의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러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완된 신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데요. 네. 7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급성기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 당뇨나 면역 저하 질환을 가진 경우, 또는 눈 주변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증 때문에 수면이 많이 어려우시거나 네. 고통스러운 분들은 초기부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경 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런 통증 신호를 전달을 차단하는 치료로 네. 빠른 통증 완화에 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학과시잖아요. 네. 통증의학과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걸까요? 통증의학과에서는 약물 치료나 수액 치료 외에도 네.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통증을 조절합니다. 그중 하나는 붙이는 국소 마취제 패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 패치는 이제 통증 부위가 아프신 곳에 직접 붙여서 신경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일상생활 중 느끼는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초기 단계에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면 네.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또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절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서 손상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감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은 이러한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짚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먼저 바로는 할 수 없고 환자분의 이제 발진이 어디에 나 있는지 부위를 좀 확인을 하고요. 네. 시진상 발진 난 부위를 신경절의 어떤 부위인지를 확인을 해서 보는 건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사진 준비하는 네, 한번 사진 보실까요? 한번 같이 네. 보면서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배꼽 위에 뭔가 이렇게 나 있는데요. 이게 네. 수포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이 그 부위에 나신 건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 분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흉추 8번 영역입니다. 여기가 왼쪽 흉추 8번 영역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부위 주변으로 그 위치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암이라는 영상 투시 장치가 있는데 네. 저기를 보고 환자를 엎드려서 네. 흉추 8번 쪽을 찾고 나서 그 위치로 이제 주사를 진행해서 네. 흉추 8번 신경 쪽으로 신경의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사 요법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여기서 신경의 모양이 신경 네. 쪽으로 잘 약이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이제 들어가서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영제라는 것을 써서 신경을 염색을 해서 네. 그 부분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저렇게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게 약만 먹는 것보다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약만 먹는 것보다는 네.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하면 약을 먹고 나서 그쵸. 좋아지면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네.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이제 무서운 점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 통증을 좀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통증을 충분히 줄여주지 않으면 우리 뇌의 중추 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쵸. 그래서 통증을 더 계속 강하게 느끼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행되면 그 예민도가 올라가서 네.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요. 따라서 대상포진은 좀 초기부터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프다, 뭐 대상포진이 좀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하이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첫째, 통증과 동반되는 발진이 나신 것을 확인하셨을 때 빨리 72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주시고 참지 말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상포진 주위를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뜨겁거나 차갑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사라진 뒤 6개월 후에는 이런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아주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백승진 원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